여러분,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 특히 경제 지도자들이 집값 고점론을 내세워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고점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 하락한다, 이 얘기예요. 집값 하락한다.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MBC 뉴스외전에 출연을 해서 질문이 정부가 경고한 대로 지금 집값이 고점 맞는지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보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쪽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집값 고점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을 서둘러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 이 말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보면 집값이 고점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쪽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3번씩이나 계속 중첩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중첩해서. 저는 경제 지도자가 뭐 구두 개입도 필요하겠죠. 시장의 구두 개입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왜곡된 구두 개입은 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구두 개입은. 무슨 얘기냐. 지금 노영욱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꼭지점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나가 한국 부동산 통계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떨어지고는 있지만요,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상승폭이 떨어진 거지 상승을 멈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빌라에 대한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게 경매 시장은 완전히 불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아직까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상황. 그런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정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까지. 물론 여러분, 경제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은요,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말 자체가 시장의 혼란을 더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시한 지표는 이겁니다. KB부동산 민간지표입니다. 민간지표. 민간지표를 꺼내면서 말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이 매매수급지수가 매수우위지수로 바뀌어서 74까지 내려갔다. 여기에다가 최근의 민간통계는 74가 68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100보다 높으면요, 매도자 우위시장이, 매도자 우위시장. 매도자 우위시장은 파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계약할 당시에 가서 나 1,000만 원만 더 올릴래, 1,000만 원 올리는 게 매도자 우위시장이에요. 그런데 매수자 우위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매수자 우위시장은 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할 당시에 나 1,000만 원만 낮춰줘 이래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74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매수자 우위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예, 노영욱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68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대출을 중단했잖아요. 게다가 대출 규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잔금 대출 자체가 말입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 자체가 시가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잔금 대출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대출의 규제가 엄청 묶여 있잖아요. 예, 이런 있잖아요. 돈을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 부동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게 정상적으로 대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럴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욱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다. 공급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이게 시장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아주 일촉촉발이라고 해야 되나? 일촉촉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노영욱 장관은요. 당장 재건축 규제 풀어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재건축 규제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당장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그것만 받아 먹으라 뭐 이런 뜻인가요? 저는 이 자체도 시장을 참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영욱 장관이 이야기한 두 가지 지표가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다양성이 너무 역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정부가 어떤 부동산 시장이 잠시 멈춤하는 것이지 실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은 아직은 아니다. 공급이 일어나야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